예, 안녕하세요. 예, 조창입니다. 많이 더워졌어요. 예, 갑자기 이렇게 훅 더워지는 것 같아요. 뭐, 벚꽃이 피느니 어쩌느니 막 그랬는데, 예, 이러다 한 학기 다 가는 느낌입니다. 일부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물론 우리 과는 말씀드린 대로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지 않고요. 9주차도 마찬가지로 우리 과는 대면 수업이 없습니다. 10주차까지도 없을 것 같아요. 18일 있는 주차도 대면 수업이 없고요. 지금 고민은 25일 날 있을 때, 그때부터 아마 학교에서 전면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 과도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니까요.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요. 이제 우리 이 정밀 측정 공학 수업도 전체 크게 1단원이 끝나갑니다. 1단원이 측정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이었었죠. 그리고 오차에 대한 얘기들이 주가 되는 거였었고요. 오차는 없앨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오차는 없앨 수 없다는 얘기를 가장 먼저 했어요. 여러 가지 가공 방법들 때문에 가공을 할 때 오차는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그 오차가 발생을 했으면 걔가 합격품인지 불합격품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측정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 측정에서도 오차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었죠. 다시 말하면은, 자, 가공을 할 때 오차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오차가 발생을 했으니까 이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측정을 하는데 이 측정에서도 오차가 발생을 하고,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공을 할 때요, 많이 더워요. 이제 가공을 하기 전에 이제 설계를 할 때 범위를 주죠. 허용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주게 되고, 그것을 공차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이 공차랑 측정할 때 발생하는 오차는 좀 구분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뭐 오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자, 오차의 종류를 크게 세 개로 나눴는데, 개인 오차는 우리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계통적 오차, 그 다음에 우연 오차, 이런 것들이 있는다라고 했고요. 계통적 오차는 뭐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우연 오차는 정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쭉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계통적 오차를 없애려면은 해결하는 방법이 보정값 찾는 거, 보정값을 찾아주면 되고요. 우연 오차는 많이 측정을 해서 대표값을 찾아주면 된다. 그런 얘기를 쭉 했었었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오차가 발생하는 요인이 무엇이 있겠느냐, 어떤 것들이 이 오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겠느냐 라고 했을 때, 이게 뭐 계통적 오차일 수도 있고 우연 오차일 수도 있죠. 주로 계통적 오차에 속하게 될 텐데요. 대부분은요. 뭐 첫 번째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건가요? 예, 변형에 의한 오차. 변형이 발생을 하면 그것 때문에 오차가 발생을 한다. 뭐 계통적 오차일 수도 있고요. 우연 오차일 수도 있고요. 면적이라든가 변형량을 정확하게 측정을 한다는 건 다소 좀 무리가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것들입니다. 이게 지난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부터 할 오차 요인들이에요. 기하학적인 기하학적인 어떤 영향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오차. 그 다음에 세 번째, 물리적 영향. 영향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 그 다음에 네 번째, 기타. 제가 지난 시간에 기타 하면서 그림 하나 보여줬었을 거예요. 먼지 사진이었었죠. 그림을 냈다. 먼지 사진 보여줬었죠. 기타 요인에서는 먼지 같은 것들을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오늘이에요. 오늘 수업할 거는 오차 요인들 중에서 기하학적인 어떤 모양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 그 다음에 물리적인 영향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를 주로 다루시게 될 겁니다. 기하학적인 영향에 의한 오차는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아베이 원리. 아베이 원리라는 게 오늘 나올 건데요. 그 아베이 원리에 맞지 않게 됐을 때, 않게 낳는 측정기. 아베이 원리에 맞지 않는 측정기들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는 오차 얘기를 할 거고요. 물리적인 오차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열 팽창.
열팽창이라고 안 하고 선팽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요 놈이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늘어나는 거. 모든 물체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팽창을 하죠. 늘어나야 되지. 부피가 늘어나야 됩니다.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게 얘기가 될 겁니다. 아마도 계산해야 되는 것들도 다분히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기하학적인 문제에서 아베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아베의 원리. 자, 아베의 원리라는 건 뭘 아베의 원리라고 하냐? 아베는 사람 이름인데요. P 측정물하고 표준자는 측정 방향에 있어서 동일선상에 배치되어야 된다. 측정 방향에 있어서 동일선상에 배치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P 측정물의 측정선이 이거의 측정선이 얘가 측정선입니다. 이게 측정선이고요. 그 다음에 눈금자는 얘가 눈금자예요. 이게 눈금자입니다. 눈금자의 선이죠. 그러면 여기서 측정선이 말하는 게 뭐냐면 P 측정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금자 선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표준자입니다. 그러면 아베의 원리라는 거는 P 측정물과 표준자는 측정 방향에 있어서 동일선상,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거죠. 동일한 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경우는 동일선상에 있지가 않아요. 버니어 캘리퍼스는 어떻게 하더라도 동일선상에 있을 수가 없겠죠. 지금 얘가 이제 버니어 캘리퍼스인데 여기서 측정을 하는 거죠. 조하고 조 사이, 혹은 내측 조하고 내측 조 사이에서 측정을 하는데 눈금선은 여기 와 있잖아. 그치? 그러면 표준자하고 측정을 하는 실제 위치하고는 일직선상에, 같은 동일선상에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측정을 하든 간에. 자, 다시요. 버니어 캘리퍼스는 이렇게 측정을 하는 애죠.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 애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측정선입니다. 이게 P측정물이에요. 이거 P측정물에 있는 선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표준자가 있는 선이에요. 눈금자 선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위에가 눈금자 선, 밑에가 측정물이 있는 측정선, 혹은 P측정물이 있는 선. 두 개가 같은 라인에 있을 수가 없죠. P측정물이 이 위로 올라올 수 없잖아. 이 눈금선 위로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P측정물이.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아베의 원리에 맞지 않는 측정기가 이 놈입니다. 버니어 캘리퍼스예요. 자, 그거랑 반대로 마이크로미터죠. 마이크로미터가 가장 대표적으로 아베의 원리에 맞는 측정기야. 보시면은 측정선, 요게 측정선입니다. 여기 P측정물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눈금선, 요게 눈금선이에요. 두 개 어떻게 해요? 일직선상에 존재를 하죠. 그래서 버니어 캘리퍼스는 아베의 원리에 맞지 않는 측정기. 그 다음에 마이크로미터는 아베의 원리에 맞는 측정기. 물론 마이크로미터도 측정기 자체의 원리상으로는 아베의 원리에 맞지만 내가 측정을 잘못하면은 아베의 원리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칠판을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칠판을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버니어 캘리퍼스의 경우에 아베의 원리에 맞지 않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오차가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자, 버니어 캘리퍼스의 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게 표준자입니다. 버니어 캘리퍼스에 있는 표준자, 어미자죠. 어미자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위에서 아들자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이게 아들자입니다. 자, 이게 아들자예요. 자, 뭐 아들자의 눈금이 있고 어미자의 눈금이 있겠죠. 근데 아들자는 어미자 위에서 이렇게 슬라이딩을 해야 돼요. 어미자 위에서 아들자는 슬라이딩을 해야 되죠. 그러면 어미자하고 아들자 사이에는 아주 작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간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이에는
간격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미자하고 아들자 사이에서는 미세하게나마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격 때문에요. 그러니까 틈새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이에 틈새가 존재를 해요. 어미자하고 아들자 사이에 틈새가 존재를 합니다. 없으면 안 움직여요. 슬라이딩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슬라이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끄러져야 되기 때문에 없으면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내가 피 측정물을 여기에다가 예쁘게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올려놨는데 내가 여기서 꽉 눌러, 이렇게 꽉 눌러요. 그러면은 이 아들자가 틈새가 있으니까, 어미자하고 아들자 사이에 틈새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될 수도 있어요. 좀 강조해서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렬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다고요. 아들자가 어미자 위에서 기울어질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게 기울어짐 오차예요. 자, 아베이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거는 아베이 원리에 위배되는 측정기. 자, 이 아베이 원리에 위배되는 측정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기울어짐 오차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틈새가 벌어져 있잖아요. 틈새가 벌어져 있으니까 내가 과도한 측정력을 가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기울어질 수가 있다고요. 이런 얘기죠. 제가 몇 번을 보여드렸었는데 이거는 자, 제 얼굴 나와요? 예. 제가 몇 번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제가 한번 켜볼까요? 예. 자, 이렇게 켰는데, 예, 쎄예요. 이거 쎄입니다. 지금 눈금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잠시만요. 예. 지금 측정값 혹시 보이실까요? 측정값, 15.78 꽉 누르면은, 예, 15.76. 셉니다. 이거 거의 변형 발생하지 않아요. 더 두꺼운 지점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더 두꺼워요. 자, 이 상태에서 25.499999 치수 막 바뀌죠.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를 꽉 누르면 이 지점을 꽉 누르게 되면은 측정값이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슬라이딩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슬라이딩을 해야 되잖아. 슬라이딩을 하려면 어미자하고 아들자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틈새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칠판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된다고요. 그러면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돼요? 눈금이 더 앞에 가 있죠? 이렇게 눈금이 더 앞에 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진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측정값이 눈금이 앞으로 가잖아, 이렇게. 그래서 측정값이 작아집니다. 측정값이 작아지게 돼요.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러면 측정값이 과연 얼마나 작아지게 되겠느냐라는 건데, 그럼 과연 측정값이 얼마나 작아지게 되겠냐? 자, 이때 오차값이 얼마나 발생을 하냐 하면요, 2라고 할게요. 이때 발생하는 오차는요, 아들자가 기울어진 각도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그림에서 아들자가 이렇게 기울어진 각도가 세타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선에서 피 측정물까지의 거리가 있을 거예요. 이 거리를 오프셋이라고 합니다. 오프셋이라고 하는데 얘를 h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오차값은 h에다가 죄송합니다. 이때 오차값은 h에다가 세타를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탄젠트 값이죠. 자, 요만큼이 오차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만큼이 오차가 되는 거고요. 이 오차값은 요 삼각형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h 값이고 각도가 세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각도가 세타, 그 다음에 오프셋 된 거리가 h, 그리고 요게 e 값. 그러면 탄젠트 세타 값은 죄송합니다. h분의 e니까 이것으로부터 e 값은 h에다가 탄젠트 세타.
근데 세타가 아주 크진 않죠? 0에 가깝죠? 그러면은 이 값은 h 곱하기 세타. 이래서 이 값이 h 곱하기 세타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다만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런 거죠. 세타 값은 반드시 뭘 쓰셔야 돼? 라디안 값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 기울어진 각도 디그리 쓰시죠. 몇 도 이런 거 쓰시죠. 안 된다고요. 라디안을 쓰셔야 됩니다. 자, 1도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죠. 그래서 라디안으로 반드시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이거 기억을 하세요. 180도가 파이 라디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차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피 측정물을 측정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는데, 얘가 이렇게 기울어졌어. 아들자가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기울어진 각도가 얼마인지 보니까, 기울어진 각도가, 10분이야. 10분이에요. 자, 우리 각도에 대한 얘기 잠깐 할게요. 각도는 도, 분, 초입니다. 이렇게 나가고요. 자, 1도가 있고요. 1도는 60분이에요. 얘는 3600초입니다. 도분초가 그렇게 나가요. 3600초. 다시 말해서 1분이 60초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0초면은 6분의 1도가 되겠죠. 라디안이 되겠죠. 자, 그리고 피 측정물을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피 측정물이 있는 지점까지의 거리가 뭐 한 50mm 됐다라고. 여기 50 너무 큰가? 그냥 하자 뭐. 어차피 그냥 하는 문제인데. 그래도 50은 너무 심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보시니까 한 30mm 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오차가 아베이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울어짐 오차가 얼마나 발생을 하겠느냐? 기울어짐 오차값 E 값은 h에다가 세타를 곱한다. h는 30mm 곱하기 세타는 라디안을 쓰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디그리가 아니라 라디안을 쓰셔야 돼요. 라디안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1도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그러면은 1분이면은 180분의 파이 곱하기 60분의 1 해주시면 되죠. 자, 10분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10분이면은 6분의 1도라고요. 10분이면 6분의 1도예요. 예,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6분의 1도 곱하기 180분의 파이 라디안. 그래서 라디안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저게 계산기가요. 여러분들 계산기 이거 쓰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좀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계산이 3하고 일단 180 날라가겠네요. 3, 6, 18이니까 6이네. 그러면은, 36분의 파이 밀리미터만큼 오차가 발생을 하겠네요. 나누기 36, 파이 나누기 36, 0.087mm, 0.087. 뭐 대략 쓰죠. 0.087mm만큼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안 내면 오류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를 계산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베이 원리에 맞지 않는 경우에 아베이 원리에 맞지 않는 경우의 측정기, 아베이 원리에 위배되는 측정기, 그런 경우에 이렇게 기울어짐 오차가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때 오차값은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잠깐 얘도 아베이 원리에 맞는 측정기죠. 아베이 원리를 만족하는 측정기예요. 그런데 이 마이크로미터도 아베이 원리에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버니어 캘리퍼스는 뭐 당연히 아베이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을 하겠지만, 기울어진 오차가 발생을 하겠지만, 얘는 왜, 마이크로미터는 어떤 경우에 오차가 발생을 하느냐, 이런 경우인데요. 칠판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마이크로미터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크로미터를 조금 크게 그릴게요.
자, 이게 MB라고 스핀들이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너무 크게 그렸나? 슬리브 눈금, 딤블 눈금 이렇게 있겠네요. 자, 여기가 MB이 아니죠. 스핀들이죠. 여기가 스핀들이고요. 여기가 NB이에요. 자, 측정물이 이렇게 놓여지게 되면은, 예쁘게 측정물이 이렇게 놓여지게 되면은, 측정물의 측정선하고, 그 다음에 눈금선이 일치해요. 그래서 아베이 원리에 맞습니다. 근데 내가 세팅을 잘못했어. 피 측정물을 세팅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 자체는 아베이 원리에 맞는 측정기이기 때문에 내가 측정만 잘한다라고 하면은, 잘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건데, 내가 세팅을 잘못한 거야. 그래서 피 측정물을 어떻게 세팅을 했느냐?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조금 강조해서 그리면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피 측정물을. 그러면은 이 피 측정물의 측정선은 얘가 측정선이 되는 거죠. 맞지가 않잖아요. 이 선하고 이 선이 일치하지가 않죠. 그래서 아베이 원리에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측정기 자체는 아베이 원리에 맞는 측정기지만 내가 세팅을 잘못했기 때문에 아베이 원리에 맞지 않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느냐? 대각선 길이가 측정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측정값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커집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측정기 자체가 아베이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는 기울어짐 오차예요. 얘는 측정값이 작아집니다. 오차값이 작아져요. 그 다음에 안 내면 지금 현재와 같은 오차를 뭐라고 부르냐면 안 내면 오류라고 불러요. 안 내면 오류예요. 이 안 내면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측정값이 커집니다. 더 커지게 돼요. 대각선 길이를 측정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수직거리가 아니라 대각선 거리를 측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값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값이 얼마나 커지겠느냐? 이때 발생하는 오류를 E라고 할게요. E1, E2로 해주셔도 구분해 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E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오차값은 기울어진 각도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기울어진 각도를 세타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원래 피 측정물의 길이가 L이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오차값은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 2분의 1 L 세타 제곱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2분의 1 L 세타 제곱이요. L은 원래 피 측정물의 길이, 그 다음에 세타는 기울어진 각도. 당연히 각도 뭐 나와야 돼요? 당연히 각도는 라디안 값이 나와주셔야 되겠죠. 이 식을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되셨을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길이가 100mm. 마이크로미터니까 100mm짜리 측정하는 경우가 그닥 많지는 않겠네요. 우리 좀 현실적으로 길이가 20mm 인 물체가 있습니다. 물체를 안내면을 안내면이 도대체 뭐야? 요 면이 안내면이에요. 요 색깔로 할까요? 자, 여기 정착이 되는 면이죠. 자, 이 면이 안내면입니다. 안내면이 수직으로 닿아야 되는데 딱 접해야 되는데 안내면이 잘못 접한 거야, 지금 현재는. 그래서 오차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면에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인해서 다시 똑같이 10분 기울어졌다. 그러면 오차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때 10분 기울어졌다라 했으니까 10분은 아까 1도가 60분이었으니까 10분은 6분의 1도. 그러면 오류값은 E는 2분의 1 L 곱하기 세타 제곱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0mm 곱하기 세타는 10분이면은 6분의 1 곱하기 180분의 파이 라디안
이거의 제곱이요. 제곱 조심하세요. 제곱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 실제로 계산기 넣어서 계산을 해봐 주셔야 되고요. 그냥 눈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계산기 돌려서 계산을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제가 잠깐만 계산을 해볼게요. 2하고 얘는 지워질 테니까 10 될 거고요. 그러면 10 곱하기 파이 제곱 나누기 6 곱하기 180의 제곱. 제가 잘못 눌렀네요. 제곱 나누기 6 곱하기 180의 전체 제곱. 예, 숫자는 되게 작긴 합니다. 0.0085 나오네요. 밀리미터. 뭐 아주 작은 값이죠. 이 정도면은 0.085 마이크로미터니까 뭐 실제로 값은 상당히 작아요. 어쨌든 간에 오차가 이만큼 발생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자,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지금 이것만큼, 이 오차만큼 크게 측정이 되는 거야? 작게 측정되는 거야? 예, 안 내면 오류는 크게 측정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전에 나왔던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의 오차만큼 0.087mm만큼 작게 측정되는 거예요. 구분해 주세요. 안 내면 오류, 기울어진 오차 때문에 발생하는 거는 이만큼의 오차를 구하시면 되고요. 기울어진 오차입니다. 아베이올리에 위배되는 측정기는 이렇게 기울어진 오차가 발생을 하고 그때 발생하는 오차의 크기는 이만큼 측정을 하는데 이만큼 h에다 세타를 곱한 것만큼 작아진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 내면 오류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는 이만큼, 이건 안 내면 오류는 아베이올리에 맞든 안 맞든 관계 없습니다. 아베이올리에 맞는 측정기든 안 맞는 측정기든 원리에 위배 혹은 적합한 측정기 무관해요. 측정기의 종류하고는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그때 이만큼의 오차가 발생을 하고 이만큼의 오차만큼 크게 측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작게 측정되는 거 아닙니다. 크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아베이올리에 위배되는 측정기의 경우 기울어진 오차가 발생하면 이만큼 작아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측정한 측정값에다가 실제 보정값은 내가 측정한 측정값에다가 발생한 오차만큼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작아졌잖아. 이 오차만큼 작아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더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시험 문제 이거는 내요. 시험 문제에 단순하게 오차가 얼마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보정된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이올리에 의해서 기울어진 오차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했으면 그만큼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만큼 키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안 내면 오류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게 측정이 되는 거죠? 그만큼 크게 측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내면 오류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는 보정값을 한다. 그러면 이 보정값은 내가 측정한 측정값에서 이게 크게 측정된 측정값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발생한 오차만큼을 빼주셔야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자, 일단 먼저 이 오차가 아베이 원리에 이 측정기가 아베이 원리에 맞는 애야 맞지 않는 애야 이것부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울어진 오차야 아니면 안 내면 오류야 이거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안 내면 오류일 경우 경우에 이 값은 오류 값은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은 h에다가 세타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보정값은 보정된 측정값이죠. 보정값이라는 건 보정된 실제 참 측정값. 표현이 되게 이상하다.
예, 어쨌든 자, 이 보정값은 내가 측정한 측정값에다가 안 내면 오류 때문에 측정값이 작아진다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오차만큼을 키워주셔야 되겠죠. 반대로 이게 죄송합니다. 안 내면 오류가 아니죠.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죠. 죄송해요. 안 내면 오류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기울어짐 오류죠. 뭔 소리야 라고 하셨겠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안 내면 오류죠. 자, 안 내면 오류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때 오차값은 2분의 1 L 세타 제곱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때 보정된 측정값, 보정값은 이거는 실제 측정값에다가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만큼을 빼주셔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만큼을 빼서 보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만큼이요. 자, 예를 한번 들어서 지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그 예제를 가지고 들어볼게요. 자, 지금 기울어짐 오류 같은 경우는 아까 예제하지 말고 예제를 하나 다시 할까? 그냥 어차피 뭐 계산 다시 해봐야 되는, 계산하는 것도 연습을 해보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내가 아베 원리에 맞지 않는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을 했어요.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을 했더니 기울어짐이 오차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 기울어진 각이 예를 들어서 기울어진 각이 자 20분이었다라고 해볼게요. 기울어진 각이 20분이었다. 자, 그 다음에 옵셋은 30mm였다. 이런 얘기죠. 버니어 캘리퍼스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얘가 이렇게 기울어졌다. 강조해서 이렇게 기울어졌고 피 측정물은 여기 놓여 있었던 거죠. 자, 그랬을 때 요게 옵셋입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측정한 측정값이 이때 측정값이 얼마였냐 하면은 30.25mm였대. 30.25mm였다. 그러면은 실제 값은 얼마냐? 이거는 얼마냐? 실제 값은 얼마냐? 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보정된 값이 얼마냐? 아베 원리에 의한 오류까지 고려를 했을 때, 기울어짐 오차까지 고려를 했을 때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울어짐 오차 이 값은 h에다가 세타를 곱한 거니까. 자, 그러면 h는 옵셋 값 30mm 곱하기 세타는 20분이에요. 20분입니다. 자, 20분이에요. 20분은 1분은 60분의 1도죠. 그쵸? 그 다음에 1도는 180분의 파이예요. 아까랑 조금 다르게 계산을 했죠. 자, 요식은 뭐 때문에 집어넣은 거야? 분을 뭐로 바꾸려고? 도로 바꾸려고 집어넣으시고요. 요식은 도를 다시 뭐로? 라디안으로 바꾸려고 집어넣은 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30 곱하기 20 곱하기 파이 나누기 60 곱하기 180 그냥 쭉 계산해 주시면 0.174 나오네요. 자, 계산해 주시면 0.174, 175 대략 0.174, 그러니까 0.17까지만 하자. 자, 0.17mm 이만큼 오차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작게 측정됐다는 얘기야? 크게 측정됐다는 얘기야? 이것만큼 작게 측정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보정값은 내가 측정한 측정값에서 오차만큼을 작게 측정된 거니까 오차만큼을 더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내가 측정한 측정값이 30.25였으니까 0.17만큼 손해를 봐서 30.25가 나온 거잖아. 그러면 실제 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30.253542가 되게 돼요. 밀리미터가 실제 값이 되시는 겁니다. 조금 헷갈릴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안내면 오류에 대한 것도 한번 연습을 좀 해보세요. 뭐 계산 아까 거 가지고 계산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예,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럼 계산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예제를 또 풀어볼까요? 이것도 시간 많으니까 우리 천천히 나가도 상관없으니까요. 이것도 예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자, 안내면 오류에 대한 거는 이렇게 한번 보죠. 자, 마이크로미터로 측정을 했는데 얼마냐 하면 측정했더니 측정값이 102.355mm 였다. 근데 이때 안내면 오류로 기울어진 각이 20초였다. 30초 하죠, 이번엔. 30분이었다. 그러면 실제 측정값은, 실제 보정값은 얼마냐? 보값이 아니에요. 보정값. 보정값은. 자, 안내면 오류의 경우에는요, 요 측정값이, 요게 L이거든요. 이 측정값이고, L이에요. 즉, 내가, 뭐, 마이크로미터든 버니어 캘리퍼스는 똑같으니까요. 버니어 캘리퍼스로 그림을 그릴게요. 조금 이게 더 그리기가 편하니까. 자, 버니어 캘리퍼스가 있을 때, 이렇게 안내면 오류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요게 문제에서 30분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측정이 된 측정값, 이게 L이라는 얘기죠. L이고 얘가 얼마다? 102.35였다는 얘기야. 측정값이고 그게 L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안내면 오류는 이 값은 2분의 1 L 세타 제곱. 그러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L은 102.35 곱하기 세타는 자 30초예요. 30분입니다. 죄송합니다. 30분이에요. 30분은 60분의 1 도저 그 다음에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그거의 제곱 전체. 자, 요거 뭐 때문에 들어갔다고요? 60분의 1은 왜 들어갔다고요? 분을 뭐로 바꿔주려고? 도로 바꿔주려고. 얘는 왜 들어갔다고요? 도를 뭐로 바꿔주려고? 라디안으로 바꿔주려고. 라디안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곱 빼먹지 마세요. 보통 학생들 이거 계산시키면은 제곱을 빼먹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제곱 빼먹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자, 계산은 102.35 나누기 2 102 죄송합니다. 102 나누기 2 곱하기 30 곱하기 파이 나누기 60 곱하기 180 제곱. 계산해 주시면 0.004 정도 나오네요. 3897 뭐 이렇게 나오는데 0.003897 얼마 나오는데 0.004라고 할게요. 자, 이만큼의 오차가 발생. 사실 오차의 크기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오차의 크기가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해요. 어쨌든 이만큼 오차가 발생을 한답니다. 그러면 보정값은 0. 이거는 측정값에서 이게 크게 측정된 거잖아. 크게 측정된 거니까 예, 원래 빼주셔야 되겠죠. 작게. 그러면 102.35에서 마이너스 0.004. 유효숫자가 지금 현재 맞지는 않아요. 유효숫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거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 계산을 한다면 102.346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거의 그냥 유효숫자 맞춰주면 102.35잖아요. 유효숫자 맞춰주면. 맞춰주면. 예,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오차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오차는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차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거 오차 발생을 했으니까 이거 무조건 고려를 해야 돼. 사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오차가 발생을 하더라도, 작은 오차는 무시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하나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베이 원리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쓸 생각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시간이, 지금 보니까 기하학적인 문제까지밖에 못하겠네요. 물리적인 문제를 못 넘어갈 것 같은데. 자, 여튼 여유 있게 하도록 하죠. 네. 그래서 아베이 원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 아베이 원리에 맞지 않는 측정기인 경우에는 기울어짐 오차, 아베이 원리에 맞든 안 맞든 관계없이 내가 측정물의 세팅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오차, 안 내면 오차.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도록 하세요.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는 이 그림이 안 내면 오차고요. 안 내면 오류, 안 내면 오차. 그 다음에 이 그림이 기울어짐 오차입니다. 마이크로미터 중에요, 이렇게 생긴 마이크로미터가 있어요. 이제 캘리퍼형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데, 캘리퍼형 마이크로미터는 아베이 원리에 위배되죠. 지금 외측 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얘를요, 외측 마이크로미터는 여기 측정물이 있으니까 측정선하고 죄송합니다. 예, 측정선하고 눈금선이 일치를 합니다. 근데 캘리퍼형 마이크로미터는 얘가 측정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으면 구멍 사이에 틈새를 재는 거거든요. 이거는 캘리퍼형 내측 마이크로미터, 외측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측정선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눈금선입니다. 일치하지가 않죠. 그래서 캘리퍼형 마이크로미터는 마이크로미터임에도 불구하고 아베이 원리에 맞지 않아요. 구분을 좀 해두도록 하시고요. 식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랑 요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 아베이 원리에 맞지 않아. 그런데도 내가 측정을 하려고 하면 최대한 나는 어떻게 측정을 해야지 아베이 원리에 맞게 측정을 할 수 있겠느냐. 다시 죄송합니다. 아베이 원리에 어차피 맞지 않는 측정기죠. 그 버니어 캘리퍼스는 어차피 아베이 원리에 맞지 않는 측정기인데, 어떻게 측정을 해야지 이 아베이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즉, 이 버니어 캘리퍼스를 가지고 측정을 할 때 기울어짐 오차 최소화하는 방법. 어차피 없앨 수는 없어요. 없앨 수는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오차가 이렇게 되죠. 기울어짐 오차는 우리 이렇게 구하잖아요. h에다가 세타를 곱하죠. 그러면 이때 h 값은 뭐야? 오프셋이야. 그러니까 기울어짐 오차를 최대한 줄이려면 이 오프셋 값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작게 해주셔야 됩니다. 얘를 작게. 즉 이렇게 되는 거죠. 바깥쪽에 측정하는 게 아니라 안쪽에 측정. 다시 말해서, 자, 지금 여기 버니어 캘리퍼스죠. 버니어 캘리퍼스를 가지고 내가 측정물을 측정을 할 때 바깥쪽에다가 놓고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안쪽. 그러니까 조예요. 조에 바깥쪽 부분이 아니라 이 밑에 부분이 아니라 위에 부분에다 놓고 측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측정선하고 여기 있는 이 측정선하고 피측정물하고 가깝게 되도록, 너무 가까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틈새가 있어요. 여기 사이가 틈새가 있기 때문에 실제 측정면은 여기서부터가 측정면이에요. 여기서부터 쭉 측정면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바깥쪽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신 게 아니라 안쪽으로 측정을 해주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자, 바깥쪽에다가 대고 측정을 하실 때는요, 15.81에서 15.73까지 가죠. 안쪽에다 두고 측정을 하시면 73까지 못 가죠. 77 정도까지밖에 못 가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바깥쪽에다 두고 측정을 하시면요, 예,
내가 꽉 누르면은 어디까지 가죠? 다시 15.86까지 내려가죠. 안쪽에다 놓고 측정을 하신다면 내가 꽉 누르면은 잠깐만 더 작아졌어. 왜? 안 내면 오류가 생겼나 보다. 죄송해요. 바깥쪽에다가 놓으시면은 15.69까지 측정이 되네요. 안쪽에다 놓으시면 69까지 내려가질 못해요. 15.74 정도까지 못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을 하실 때 바깥쪽에다 측정을 하신 게 아니라 안쪽에다 놓고 측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요 첫 번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값을 줄여주려면은 H 값도 작으면 세타 값도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그러면 세타라는 건 기울어진 각도야. 기울어진 각도도 작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기울어진 각도가 작게 돼야 되냐? 예,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아까 했을 때, 이거를 살짝 눌렀느냐, 꽉 눌렀느냐, 여기서 누르는 힘을 꽉 눌렀느냐, 살짝 눌렀느냐, 여기서 꽉 눌렀느냐, 살짝 눌렀느냐, 그 차이가 되죠. 즉, 이건 곧 뭐야? 측정력을 작게 해주셔야 된다, 이게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측정력을 작게, 측정력이라는 거는 규격에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규격에 정해진 거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것보다 더 작게 해줄 수는 없거든요. 물론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건 사람이 내가 직접 측정력을 가하는 거다 보니까 규격에 정해진 힘을 가할 수는 없죠, 사실은. 그거는 불가능한 건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내가 측정력을 무조건 작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 하면요, 과도한 측정력을 안 주는 게 제일 좋을 텐데, 제일은 아니죠. 과도한 측정력을 주지 않는 건데요. 더 좋은 건 뭐냐면요. 보통 버니어 캘리퍼스 할 때 여기서 엄지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측정을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버니어 캘리퍼스를 측정을 하실 때는요.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측정력을 여기서 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즉, 측정력을 여기에다가 측정력을 가하는 거죠. 여기에다 측정력을 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기울어짐이 훨씬 적어져요. 하실 때 이렇게 눌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잠시만. 게이지 블록을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요. 게이지 블록 사실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데, 자, 피 측정물을 측정을 하실 때요. 자,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얘기가, 얘를 측정을 하실 때, 자, 이게 13.96 정도 나와요. 이게 13.96이 나오면 안 될 텐데, 얘가 뭐야? 14짜리인데? 13.96이 나오면 안 되겠죠? 0점 세팅이 안 됐네. 잘못됐네. 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자, 이게 14.00짜리예요. 그래서 14.99 나온다라고 할 거죠. 자, 13.99 나오는데 95까지 나오죠. 여기 오면은 98 나오고 여기는 92까지 나오고 98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이걸 측정을 하실 때요. 제가 여기를 눌렀죠. 이쪽을 눌렀어요. 이 끝에를. 그래서 눌렀는데 그렇게 측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측정을 할 때 여기를 눌러주시라고요. 이렇게 측정을 하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측정값을 측정을 하실 때요. 이렇게 눌러서 0점 세팅을 한 다음에 여기를 측정력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 아들자에 여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를 그러니까 피 측정물이 있는 피 측정물이 있는 요 라인에 측정력을 가하게 되면, 피 측정물과 같은 라인에 측정력을 가하게 되면 아들자의 기울어짐이 작아집니다. 14.00 제대로 나왔네요. 이 게이지 블록이요. 14.000짜리거든요. 14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게이지 블록에 여기 14라고 혹시 써 있는 거 보일까요? 넘었나? 안 보일까?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참 좋은데 14라고 써 있어요. 여기 이게는 14.000짜리입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면 14.000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아마 지금 뭐가 이 버니어 캘리퍼스 자체가 잘못된 건지 교정을 안 받아서 이제 약간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간에 측정력을 가하실 때는 피측정물하고 같은 측정선 위에다가 측정력을 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를 가지고 측정을 하실 때. 자,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아베이 원리에 맞지 않는 측정기예요. 그래서 기울어짐 오차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버니어 캘리퍼스의 기울어짐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오프셋된 거리는 최소한 작게 만든다. 그 다음에 과도한 측정력을 가하지 않고 측정력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어디에다가 측정선과 같은 라인상의 측정력을 가한다.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베이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 우리 지금 하는 얘기가 지난 시간도 그랬고 이번 시간도 그렇고 측정할 때 발생하는 오차 요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차 요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오차가 발생을 해? 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차가 얼마나 발생을 했는데 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려면 이 오차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서 오차가 줄어들까?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차 요인이라는 단원을 계속 쭉 지난 시간부터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진도 보니까 다음 주까지도 오차 요인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오늘 못 끝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오차 요인을 쭉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주셨다는 게 이것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첫 번째 왜 무엇 때문에 오차가 발생을 하지?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버니어 캘리퍼스는 왜 오차가 발생을 하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버니어 캘리퍼스는 아베이 원리에 맞지 않는 측정기이기 때문에 기울어진 오차가 발생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7판 넘어갈까요? 그냥 정리를 해버릴까요? 여러분들 천천히 나가는 거니까. 자, 지금 이 오차 요인이라는 거 이런 거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차 요인을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스토리가 이렇게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왜, 무엇 때문에 오차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버니어 캘리퍼스는 아베이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 기울어짐 오차가 발생을 한다. 이런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건 그럼 얼마나 발생을 하는데? 아베이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울어짐 오차가 h에다가 세타를 곱한 것만큼 발생을 해. 아니면은 뭐 대략 약 얼마 정도 발생을 해. 아니면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생을 해. 물론 이 말들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근거에 기반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 왜 무엇 때문에 오차가 발생했는지도 알고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도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할 거야? 아니면 어떻게 완화시킬 거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해결을 할 거야? 어떻게 완화시킬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할 거야? 보정값으로 해결을 할 거야. 보정값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데 그거는 내가 측정한 측정값에다가 기울어진 오차만큼 작게 측정을 되는 거니까 오차 양만큼을 더해줄 거야. 아니면은 완화를 시킬 거야. 어떻게 완화를 시켜? H값을 최대한 작게 하고 그 다음에 측정력은 적절하게 그 다음에 측정력하고 측정력
면적을 가하는 선하고 그 다음에 내가 측정물이 있는 측정선하고 일치해서 그래서 기울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기울어짐량 최소가 되도록 그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셔야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셔야 돼요. 뭐 앞에 단원에 우리 변형에 의한 오차 배웠었잖아요. 자, 오차 왜 발생을 해? 과도한 측정력 때문에 과도한 측정력으로 변형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오차가 발생을 해. 그러면 얼마나 발생을 했는데 발생하는 오차값은 2a분의 PL만큼 오차가 발생을 해. 이것만큼 발생을 해. 이것만큼 크게 발생하는 거예요? 작게 발생하는 거예요? 작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렇게 해결할 거야. 보정값. 이거는 내가 측정한 측정값에서 변형 때문에 압축돼서 작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델타만큼을 더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은 내가 이거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자, 면적이 아주 넓어서 접촉 면적이 넓어서요. 죄송합니다. 넓어서 델타 무시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도 관계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야? 접촉 면적을 최대한 넓힐 거야. 측정기랑 비측정물 사이의 접촉 면적을 최대한 넓힐 거야. 뭐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측정력을 최소화할 거야. 뭐 이런 형태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시겠죠? 자, 그래서 아베의 원리에 의해서 버니어 캘리퍼스는 아베의 원리에 맞지 않는 측정기니까 기울어짐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오프셋을 작게 그 다음에 측정력, 과도한 측정력을 주지 않고 측정력 선하고 비측정 선하고 일치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을 적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오차 발생을 해? 얼마나 발생을 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할 거야?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시험 문제를 보시는 것도 이러한 패턴으로 시험 문제를 보시게 될 겁니다. 뭐 모든 거를 다 제가 이제 시험에다가 연관을 시키는데요. 아무래도 뭐 그렇잖아요. 여행 가면 남는 거는 사진이라고. 그렇죠. 남는 거는 성적이죠. 여러분들 대학교 다니면 결국은 남는 거는 성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험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네. 시험 성적 신경 안 쓰시고 사시면 나중에 정말로 후회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도록 하세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기하학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기하학적인 문제에서 아베의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 예, 그거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접촉 오차.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안내면 오류에 대한 얘기죠. 이거는 안내면 오류. 예, 내가 측정물을 이 측정선 안내면하고 측정물의 면하고 딱 만나야 되는데 딱 만나지 않고 이렇게 각도 세타만큼이 기울어진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오차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내면 오류값은 앞에서 2분의 1 L 세타 제곱이었었죠. 그러면 이때 잘못된 치수를 L이라고 써주시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 치수는 잘못된 치수에서 빼주셔야 되겠죠. 오차만큼을, 즉 L-2분의 1 L 세타 제곱만큼. 요게 실제 치수가 되실 겁니다. 측정력을 과하게 가하면, 아주 측정력을 과하게 가하면요, 이 기울어진 각도는 접촉면이 좁기 때문에 과하게 가하면 그 압력에 의해서 좀 요 세타가 줄어들 수 있어요. 보정을 할 수도 있지만 측정력을 과하게 가는 건 그닥 좋은 거는 아니죠. 자, 내마모성 재질을 사용을 하면 측정명은 내마모성 재질을 사용을 하고요. 자, 평행, 두 측정면 사이에 평행, 그 다음에 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대한 측정면은요, 그래서 측정면은 넓을수록 유리해요. 이렇게 측정면이 넓으면은 닿았을 때 수직으로 닿은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측정면이 좁으면요,
이동이 안 되네. 자, 이러한 측정자를 사용하는 거랑 동그란 측정자를 사용하는 경우를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한번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평평한 측정자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면에 닿았을 때 수직을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둥그런 측정면을 사용을 하게 되면 면에 닿았을 때 수직 확인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어도 이거 수직이구나 이렇게 알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평평한 면을 측정을 할 때는 평평한 측정자를 사용을 해야 돼요. 자, 기억하셔야 되는 거, 평면을 측정을 할 때는 평면인 측정자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얘는 구형이에요. 구형 측정자입니다. 둥그렇죠? 요 끝부분, 이 부분을 측정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피측정물하고 만나는 부분, 피측정물하고 만나는 부분이에요. 접하는 그거를 측정자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얘는 평면인 측정자가 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구형인 측정자가 됩니다. 그랬을 때 피측정물의 모양이 평면이야. 그런 경우에는 측정자의 모양도 평면이 돼야지 유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측정물의 모양이 구형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내경이라고 하는데요. 내경을 측정을 하게 되면 구멍이죠. 구멍의 내경이에요. 구멍의 내경을 측정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평면인 측정자가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죠. 구멍의 내경을 측정을 하게 되면 지금 이게 내경을 측정하는 건데, 평면인 측정자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구멍의 원형이야. 평면은 이렇게 되죠. 과도하게 나온다면. 그러면 죄송합니다. 측정자하고 피측정물 사이에 이렇게 오차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구멍의 내경을 측정을 할 때는 구형인 측정자를 쓰셔야 됩니다. 내경을 측정할 때는. 근데 반대로요, 축의 외경을 측정을 해야 돼. 축 같은 거 있죠? 동그란 이러한 구멍이 아니라 축. 자, 얘 이런 거, 동그란 거, 요 면. 자, 이런 면을 측정을 할 때는 구형인 측정자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측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요 가장 끝에 지점, 지름을 측정하는 거니까 끝 지점에서 끝 지점을 측정을 해야 되잖아. 최대값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최대값을 측정을 할 때 구형인 측정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가장 끝에 이 정상점이 어딘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정상점의 확인이 어려워요. 그래서 평면인 측정자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평면인 측정자를 사용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좁으면, 이 평면이 좁으면 이렇게 측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은, 물론 이거야 조금만 움직여보면은 확실히 아는 건데, 뭐 내가 측정을 할 때 주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측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넓은 측정자를 사용하는 게 유리할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측정자의 모양은 측정면에 따라서 형상에 따른 측정자의 모양인데요. 자, 일단 이러한 평면이에요. 자, 여기가 측정면입니다. 내가 측정을 해야 되는 측정면의 형상이에요. 측정면의 형상이 평면이냐 아니면은 내경이냐. 내경이라는 얘기는 구멍의 안쪽입니다. 요거예요. 그 다음에 외경이냐. 내경은 내측 지름입니다. 죄송합니다. 내측 지름이에요. 내측 지름.
안쪽 지름이라는 얘기예요. 안쪽 지름, 안지름. 그 다음에 외경은 바깥쪽, 바깥 지름, 즉 외측 지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이 있으면은 축의 바깥쪽 지름이에요. 요겁니다. 그래서 구멍은 안쪽 지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겁니다. 그 다음에 평면 형상이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홈이 있어요. 홈이 파여져 있으면은 홈의 너비,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측정면의 형상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측정자의 형상은 평면이거나 이러한 평면이거나 아니면은 홈의 너비를 측정을 할 때는 어떻게 평면 형태의 측정자를 쓰셔야 되고요. 안지름, 구멍의 내경을 측정을 할 때는 동그란 애가 이렇게 동그란 애가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애가 접촉을 해야죠. 그래서 구면, 둥근 면, 동그란 면의 측정자를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축의 외경, 바깥 지름을 측정을 할 때 동그란 애를 측정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렇게 평평한 애를 측정을 해주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면을 가지고 측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가급적, 어떻게 한 거? 가급적 넓은 측정자를 이용을 해주셔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실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접촉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측정자의 모양이 어떤 거가 돼야 되냐라는 얘기예요. 접촉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측정자의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런 얘기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피측정물의 기하학적인 형상인데요. 피측정물은요, 평평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피측정물은요, 이렇게 웅틀뭉틀해. 원래 그래요. 피측정물은 표면은 고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측정자를 여기를 가지고 측정자를 이 높이를 측정을 한 거랑 이 높이 측정한 거랑 여기서 측정한 거랑 측정값이 달라질 거라고요. 측정값이 계속 변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도면과 다르게 여러 가지 기하학적 형상을 갖기 때문에 측정값이 다 달라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뭐 해결하는 방법이 없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군데, 여러 곳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대표값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측정물의 기하학적인 형상은 대부분 우연오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분은 우연오차니까 계통적 오차가 아니니까요. 이게 그닥 크지는 않아요. 값이. 차이가 있긴 있지만 그닥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측정을 해서 대표값을 찾는 걸로 해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하학적 문제에서 마지막 얘기가 되겠네요. 기하학적 문제에서 마지막 예제인데요. 지금 요거는 하이트 게이지라는 거예요. 하이트 게이지, 높이 측정하는 애입니다. 높이 측정하는 애예요. 자, 얘를 이용해서 바닥에서 이 지점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측정하는 거죠. 높이를 측정을 했어. 사실 이 하이트 게이지 같은 경우는 책상 안 돼요. 책상에서 측정하시면 안 되고 정반 위에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정반이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정반 위에서 측정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림이니까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1번 측정물이고 얘가 2번 측정물이야. 내가 1번 측정물을 측정을 한 다음에 2번 측정물의 높이를 측정을 하고 싶어. 그랬을 때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의 차이를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얘랑 얘의 차이점. 얘는 굿이고 얘는 배드래. 자, 뭐가 달랐을까? 차이점을 보시면요. 두 개의 그림의 차이점은, 자, 요 지점에 얘가 있었어요. 원래는 그거를 여기로 빼고 여기 있던 2번 측정물이 일로 왔죠. 1번 측정물 자리에. 즉, 이 측정기는, 하이트 게이지는 측정기는 고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밑에 있는 그림, 배드라는 그림은
여기 있던 측정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측정기가 이동을 해온 거예요. 그렇게 와서 측정을 한 겁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지. 측정기가 위치가 변하면 안 돼. 피측정물의 위치도 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측정을 하는 위치가 변하면 안 됩니다. 측정기와 피측정물의 위치가 변하면 안 돼. 왜 이게 변하면 안 되느냐? 칠판으로 넘어가서 그림을 그려드리면요. 정반이요, 바닥이요, 평평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바닥은요, 웅툴뭉툴할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과도하게 바닥이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여기에 하이트 게이지를 놓고 이렇게 해서 피측정물을 측정을 한 거야. 이렇게 피측정물을 측정을 한 거야. 그런 상태에서 두 번째 그림에서처럼 얘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피측정물을 측정을 했어. 1번 측정물을 여기서 측정을 한 다음에. 즉, 여기는 하이트 게이지가 이렇게 내려왔어. 그러면 첫 번째는 여기가 기준이었었죠. 1번 측정을 할 때는. 근데 2번 측정을 할 때는 기준이 여기로 와요. 2번 측정. 그러면 기준면이 달라지게 되잖아. 더 과도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자, 이렇게 된 애였어. 더 확연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된 애였어. 그러면은 하이트 게이지의 높이가 달라지죠. 그러면 이 높이만큼 뭐가 발생을 해요? 오차가 발생을 하잖아요. 하이트 게이지가 이렇게 이동을 해오게 되면, 측정물이 이동을 해오게 되면 오차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측정을 하는 위치랑 피측정물이 놓이는 위치, 피측정물의 종류는 달라지더라도 피측정물이 놓이는 위치, 그 다음에 측정기가 놓이는 위치, 이거는 반드시 두 개는 다 고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면 정반이 평평하다라는, 물론 정반의 평면도도 측정을 하지만 정반이 평평하다니, 바닥이 평평하다는 가정은 바닥이 평평하다는, 이거는 보증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 웅툴뭉툴할 수도 있다. 바닥이 고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바닥이 고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측정기가 고정돼 있고 피측정물이 측정을 하는 위치도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두 개 다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지, 측정기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조심하도록 하세요. 측정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세 번째 상황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등경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등경원에 대한 얘기는 우리는 설명을 좀 하지 않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모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등경원에 대한 거는요, 다음 시간에 좀 시간이 되면 그때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는 등경원에 대한 거는 일단은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모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마모가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측정자는 마모가 되지 않도록, 물론 이제 측정자의 이 부분은 텅스텐 카바이드라 해서 내마모성 합금을 써요. 내마모라는 거는 마모가 잘 안 되는 그러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도 뭐 마모가 안 될 수는 없죠. 마모가 됩니다. 마모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체해 주셔야 되겠죠. 측정자의 광택이 사라졌거든가 그러면 마모가 됐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측정자가 마모가 되면 반드시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오차의 원인이 되니까요. 네. 기하학적인 원인 네 번째였습니다. 물리적인 문제네요. 우리 오늘 원래는 물리적인 얘기랑 이제 기타 원인까지 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아베의 원리 설명하면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번 주는 여기까지 좀 천천히 나가는 걸로 해서 여기까지만 진도를 나가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하학적인 문제를 좀 많이 다뤘어요. 아베의 원리에 대한 것도 많이 다뤘고요. 그 다음에 보정값을 찾는 거, 어떻게 하면 줄여주는지 그런 얘기를 많이 다뤘습니다. 특히나 우리 1번, 2번 아베의 원리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제가 접촉오차 설명할 때 측정자의 모양에 대한 거 설명을 드렸죠. 아베 원리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측정자의 모양에 대한 설명 드린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측정할 때 실수하기 쉬운 거 요거 측정기 움직이면 안 돼요. 측정 위치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요거 세 가지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러닝노트 작성하는 게 조금 어려우시려나요? 너무 갑자기 또 내용이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져가지고 러닝노트 작성하시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네요. 예, 우리 어려우셔도 열심히 하시면 잘 하실 수 있으실 거로.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욕 먹는데 그럼 네가 하지 마 그렇게 하는데 죄송해요. 어렵게 만들어 드려서. 예, 어쨌든 뭐 한 주도 또 한번 힘내시고요. 우리 오늘 그저께인가요? 이렇게 갑자기 훅 늘어났더라고요. 걱정이 되도록 우리 다들 클럽 다니지 않고 사람 사이의 사회적 거리두기 잘 신경 쓰시면서 예, 술도 좀 줄이시면서 예, 클럽도 좀 참으시고 그래서 조금 열심히 정밀 측정공학 공부를 하는 그러한 한 주로 갖도록 합시다. 예,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